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산업 생산이 자동차 및 반도체 생산 증가에 힘입어 4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큰 폭으로 감소했던 소매 판매도 18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현재 경기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으로 30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도심을 처음으로 공습했습니다. 작년 10월 헤즈볼라와의 분쟁 발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인데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새벽 베이루트 서남부의 주택가 알콜라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가 전체 누적 생산량 1억 대 달성이라는 대기록을 썼습니다. 지난 1967년 회사 창립 이후로 57년 만이자 1976년 수출을 개시한 지는 약 48년 만에 거둔 성과인데요. 기업은 올해 9월 누적 생산 차량이 1억 대를 돌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세계건설이 최대 주주인 이마트의 공개 매수를 통한 자발적 상장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주가가 1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30일간 진행되는 공개 매수의 가격은 지난 27일 종가 대비 14%가량 높은 주당 18,300원입니다. (10배의) 상승률을 향한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그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텐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이 간단한 뉴욕 증시 흐름, 그리고 오늘 오전장 흐름까지 체크해 봐야겠죠. 이 가장 먼저 8월 PC 가격 지수의 호조, 그리고 또 9월 소비자 심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 고점 부담감이 너무나 컸던 탓일까요? 이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만이 사상 최고치 행렬을 이어간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단 5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는데요. 가장 먼저 이 중국이 자국 기업에게 엔비디아의 AI 칩 대신 자국 생산품을 이렇게 구매하도록 강요를 했다는 그런 소식에 엔비디아가 2% 이상 밀려나는 등 기술주 전반이 크게 하락해줬고요. 또 기준금리 인상에 긍정적인 이시바가 차기 일본 총리로 선출이 되게 되면서 엔캐리의 청산 우려가 높아진 점 역시 이 지수의 부담감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한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지수가 장 초반의 낙폭을 더욱 확대해가고 있는 가운데 주말 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수장과 또 그 후계자를 차례대로 암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서 또 작년 10월 분쟁이 발생한 이후로는 사상 처음입니다. 이 현지 시간 30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의 도심을 이스라엘이 공격했다는 소식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장에서 우리 방산주가 크게 들썩이고 있고요. 또 KT가 마이크로소프트와 4억 5천만 달러의 전략적인 AI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에 또 오늘 관련주들이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지수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코스피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1% 이상 이 장 초반 대비 낙폭을 더욱 키워가고 있고요. 어느덧 262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동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장 초반 매물을 사들이는 모습이었지만 이 장 후반 들어서 점점 이 매물을 팔아내는 쪽으로 현재 기울어가고 있는 기관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0.6%대 하락 마감한 코스닥, 거래대금은 단 5조 원대에 그쳤는데요. 오늘 1.05% 이상 계속해서 1% 이상의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어느덧 766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현재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개인만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시장 속에서 오늘 내포트를 어떻게 꾸려갈지 참 고민 많으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전화번호 02-3153-1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차례대로 여러분의 고민이 되시는 그 어떤 종목이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한 방을 날려주실 이분 한번 모셔봐야겠죠?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외인이 또 매수 우위로 전환한 지 단 3거래일 만에 또 오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비단 국내 증시의 내재적 요인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게 지금 시각 니케이 지수는 4.64% 강하게 밀려나고 있네요. 네, 니케이가 그렇게 빠졌나요? 진짜 많이 빠지는구나. 체크도 못했네요. 자,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뭐냐면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뉴욕 증시의 흐름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되고 난 다음부터나 그 근처 상황을 예측해 보건데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의 증시는 약 10%가량 빠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약 20%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끔찍한 얘기죠. 네, 근데 이게 팩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감 자체도 많이 꺼지고요. 그 다음에 지표 상황 자체가 지금 야금야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려왔었던 여러 내용들을 토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계속 자꾸 이 금리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대하시면 안 돼요. 다시 볼게요. 자, 요거 볼게요. 자, 우선은 지표 상황 볼 건데 앞으로 중요하게 나올 지표들이 있어요. 우선은 뭐 오늘부터 시작해 쭉 나옵니다. 제조업 PMI부터 ISM 제조업 PMI 쭉 나오고요. 그다음 보셔야 될 게 10월 2일 날 여기 있네요. ADP 고용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마 연준의 11월에 50bp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바로 이어서 또 뭐가 나옵니까? 매주 목요일 날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기도 하고요. 네, 이래저래 중요한 거 ISM 서비스 PMI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설마 50 이하로 갈까 싶긴 한데 50 이하로 떨어지면은 비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들이고 그다음 페드워치 상황 보자면 38일 남았는데 계속 변동은 있지만 50bp 쪽으로 약간 조금 52% 상황입니다. 52, 25bp가 현재 47%. 이거는 이제 뭐 엠포탈이나 지포탈 어느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페드워치라고 검색하시면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지표는 그냥 엠포탈 들어가셔서 미국 지표라고 검색하시면은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보시면은 요거는 현재 트럼프와 해리스의 격차인데요.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근데 해리스 후보가 되면은 기대감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건데 10% 떨어지고 트럼프가 20% 떨어진다 말씀드리죠. 왜 그럴까요? 해리스는 기존에 뭡니까? 정책이 변화해서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되면은 기존 우리가 수년째 유지하고 있는 이 정책의 변화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 틀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혼란을 가져옵니다. 예, 그래서 현 상황에서 말씀드리면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누가 되든 일단은 시장은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해리스 후보가 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합니다. 근데 시장은 지금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표 상황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려봐야 되는데 지표가요. 어떻게 나올까요? 좋게 나올까요?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50bp 나오면 안 좋아요. 50bp가 뜨잖아요. 네, 굉장히 안 좋아요, 상황이. 근데 이게요. 최근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50bp가 25bp보다는 계속적으로 앞서는 모습이에요. 11월 달에. 11월 7일 날 FOMC에서 금리 인하 포인트가. 그리고 최근에 또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도 있지만 원달러 보셨나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었던 원달러의 차트 예상 흐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1년 차트인데요. 제가 이 추세를 그었었어요. 그리고 이때 방송에 좀 자주 보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일시적인 반등이 있겠지만은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랬어요? 금리 인하에 엔화는 올라가고, 그렇죠?
상황상으로 지금 현재 달러가 강해질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이 라인 추세 이거 제가 그었던 차트예요. 결국 깨지고 내려가서 지금 1,300원 초반이에요. 1,200원대가 이제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외인들이 국내 증시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싶긴 하겠지만은 어디로 갈까요? 중국으로 갈까? 자금 풀었으니까. 일본 오늘 니케이 니케이 이렇게 빠지나? 야, 시장이 여러분 좋은 시장 아니라니까요. 제가 시장을 왜 계속 무슨 얘기 드리고 있어요? 좋게 보지 마세요. 좋게 보지 마시고 최소한 10월 중순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까지 해서 연휴가 화요일, 목요일, 징검다리 휴일이기 때문에 내일 휴일이죠. 또 목요일 휴일이잖아요. 투자 자체도 안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지표 자체가 10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싹 꽉 쌓여 있다고요. 이거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쉬는 동안 뉴욕 증시가 되게 애매하게 움직여요.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뉴욕 증시의 나스닥의 기술주들의 상승 흐름 자체가 금리 인하의 효과로 상승하는 것 같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회사의 본연의 뭐예요? 이벤트로 올라가는 경향이 강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렇죠? 기억하시죠? 얘기 몇 번 드렸죠? 지금 근데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시장을 지금 오롯이 좋게 보지는 않는다. 똑같습니다. 저는 똑같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삼성전자 오늘 하이 또 빠지긴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이번 주에 뉴욕 증시 흐름에서 변화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틀 동안 쉬긴 하지만 그래서 진짜 투자하기 어려워요. 계속 현금 강조를 드리는 게 참 스트레스 받긴 한데 10월 중순으로도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10월 중순을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반등 나왔다 떨어지는 걸 체크해보고 대응하자는 거였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시장이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면 더 뒤로 보고 대응해야 되잖아요. 급하게 태울 수가 없어요. 투자 자체를. 최근에 이제 종목들의 테마 흐름 보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뭐가 특정 테마만 딱 걸려 있는데 특히나 요즘 테마들은 더더욱 한정적으로 뭔가 조금 더 보수적이고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있어요. 중동 전쟁 리스크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애도 기간이 있겠지. 끝나고 나면 또 큰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세계의 축 자체가 좀 흔들리는 듯한 중국이 대규모 자금을 풀었지만은 또다시 정신 못 차리고 빠질 수도 있고 200조 원 가까운 자금, 187조였나요? 자금을 풀지만서도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장 아직은 좋게 보면 안 된다. 저 계속 강조드려요. 최악인 경우 연말까지 주식 안 하시는 게 좋다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급하게 보지 마시고요. 달러 보세요. 심각합니다. 천천히 시장 보시고 느긋한 대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 이번 주 징검다리 연휴까지 앞두고 있다 보니까요.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라는 점, 현금 확보 전략 아직까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오늘도 테마 장세가 여전한 가운데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총 3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주목해볼 키워드, 이 해운 운송, 그리고 KT와 마이크로소프트 간 AI 파트너십, 마지막으로 방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T가 마이크로소프트와 5,900억 원 상당의 이 AI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는 좀 루비콘강을 건넌 것만 같은 이 중동 확전 위기까지 앞서서 오프닝 때 시황 흐름에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또 이 미국의 항만 노조가 약 47년 만에 파업을 예고하게 되면서 세계적인 물류 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항만 노조가 단 2주만 파업을 하더라도 올해 안에 항만의 정상화가 다소 어려워 보인다고요? 네, 하루만 파업을 해도 복구하는데 약 일주일가량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딱 하루만 파업해도. 예.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뭐 2주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정신이 아늑해지는 거예요. 이제 연말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밀린 거 더 회복되는 더더욱 시간 더 걸리는 거잖아요. 배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로 인해서 지난주에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식량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거기에 관련주들이 막 뜀박질도 있었죠. 하나 다시 짚어드리자면
관련주들은 우선은 제가 해운 쪽만 갖고 나오긴 했지만 지난주에 식량 다 얘기 드렸고 급등이 다 나왔습니다. 자, 흥하해운 보시면 오늘 살짝 흐름이 나와요. 근데 정말 파업을 할까 싶은데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엇을 발생시킬까요, 여러분? 이거 되게 크리티컬한 건데요, 여러분. 그냥 파업한다고 해서 끝나는 상황이 아니고요. 무엇을 발생시킬까요? 인플레이션. 지금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난리를 피고 있어. 고용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인플레 잡힌다 해가지고 진행을 했잖아요. 지금 이 상황까지 금리 50%까지 왔잖아요. 50pp까지. 근데 이거 터지잖아요. 물가가 어떻게 돼요? 해운 운송 비용에 식량 난리 납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경기 침체. 야,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이거 무조건 막아야 돼요, 사실. 무조건 막아야 돼요. 안 막으면은 진짜 머리 아파져요. 왜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제 이해하셨어요? 인플레 불러온다니까? 그럼 답이 없어, 지금 당장에. 그럼 시장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냥 넘기시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차트 흐름 좋았는데 한 번 더 상승이 나오면서 12%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전고점 넘어가는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HMM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3% 살짝 급등이 좀 나왔다가 빠지기도 했었고, 페노션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4.6%까지 올랐는데 이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참 좋아요. 흥하해운이 가장 핫하다고 말씀드렸고, 흥하해운은 물류 대란 이슈도 있지만 거기에 중동 리스크도 같이 있으니까 두 개를 같이 먹고 들어가는 종목이 흥하해운이에요. 그렇죠? 맞죠? 대한해운도 있겠고 뭐 종목들은 많습니다. KS 등등 많은데 이게 바닥에서 올려 세우고 제가 2, 3주 전부터 흥하해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잖아요. 그죠? 한국석유 뭐 비롯해서 중동 리스크 같이 보면서 꼭 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우선 계단식으로 나오는데 오늘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긴 하지만 이슈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좀 고민이 이거예요. 시장이 이거 좀 이상하게 흐른다. 제가 왜 지난주에 시장이 좀 반등 나옴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못 믿겠다고 얘기 드렸는지 이제 좀 이해를 하실까요? 시장에 리스크가 너무 많은 거지. 4년 만에 금리 인하, 4년 만에 대선, 그죠? 거기에다가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파업 이슈. 파업 이슈가 터지면은 하루만 문제가 돼도 인플레를 줄 건데 2주를 한다? 그러면은 연말까지 그리고 연말까지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잘 보세요.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등등 해가지고 추수감사절 많잖아요. 이벤트가 많다고요. 소비 시즌 이벤트라고 연말에. 근데 물류가 꼬여버린다? 기업들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가세요? 실적까지 영향을 주는 부분이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관가할 게 아니라 이게 내가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야 돼요. 근데 이제 뭔가 큰 대안을 주거나 하지 않는 이상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네요. 자, 그다음 보면 KT랑 MS랑 손을 잡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KTCS, KTIS 두 종목이 오늘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게 또 약간 좀 새로운 거잖아요. 시장에서 항상 좀 프레시한 거를 좀 즐깁니다. 좀 묵힌 거를 잘 안 좋아해. 뭔가 새로운 이슈가 나와줘야지. 지난주도 메타 이슈가 나와서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도 움직임이 좀 있어요, 관련주들이. 근데 오늘은 이제 또 KT, MS 이슈가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KTCS 같은 경우가 오늘 장중에 많이 올랐죠. 22%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현재가 부분부터 해서는 이 매물벽 자체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수익 나시면은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KTIS 같은 경우도 급등을 주다가 역시나 이 라인 그어볼까요? 네. 매물벽을 딱 만나버리니까 올라가다가 바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수급을 한 번 더 붙어주면 되긴 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동 리스크, 전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헤즈볼라 수장까지 이게 지금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작전을 이스라엘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 거야. 근데 사실 이쪽 이란 쪽이나 헤즈볼라 쪽의 움직임이 너무 조용해요.
별 다른 반응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 보면 스페코 같은 경우가 장중에 23%까지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 아직 위로 열려 있네요. 자, 그다음에 휴니드 같은 경우도 열려 있습니다. 위로 아직 열려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나 9,000원대 이상까지 열려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다음 보면은 빅텍 같은 경우도 오늘 보니까 보자 5,200~300원까지는 열려 있네요. 근데 시장이 안 좋아지면 또 이 종목들이 방어적 성향을 좀 띠기 때문에 나쁘진 않거든요. 엘컴텍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고 요즘에 보면은 금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보유하는 목적으로 사지만 또 하나 은도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은바, 금바, 골드바, 실버바를 사가지고 모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은값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요즘에 시장 자체가 뭔가를 대변하는 거겠죠. 근데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보다 이거 현금 확보하셔야 된다. 10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도 시장이 회복이 안 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안 나온다면 이거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람들은 또 뭘 볼까요? 지표 봤는데 안 좋다 하면은 11월 7일 날 FOMC에서의 금리 인하 포인트를 볼 거예요. 근데 거기서 50을 또 때린다. 그러면 이거 시장 깨지는구나 하고 정말 주식을 단기 트레이딩 정도만 대응하셔야 되지 장기적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또다시 깨질 수도 있다. 제가 그래서 강조 드리는 거니까 최소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보시고 그리고 제 방송에서 계속 수시로 중요한 얘기 드리면서 시장이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아니니까 방송 잘 보시고 같이 호흡하시고 주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주도할 관심 테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왔는데요.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이슈 체크하시기 참 번거로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매일 아침마다 그 장을 이끌어줄 테마주들 과연 어떤 게 있을지 새벽마다 직배송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도 저희 정오의 템백어는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화면 하단에 송출될 전화번호 02-3153-2642 번이나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어떤 성적을 거뒀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저희 코스피 시총 상위 대형주들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시총 상위 단, 이 SK하이닉스가 벌써 3% 이상의 낙폭 기록해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 2.65% 밀려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62,500원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또 오늘 현대차와 기아도 마찬가지로 3%대 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외인의 매도 흐름이 거세네요. 네, 이게 시장이요. 삼성이 또 깨지고 있긴 한데 하이닉스가 또 3%대 하락입니다. 금요일은 시가 대비해서 좀 밀려긴 했지만 플러스권 마감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흐름이 좋진 않아요. 제가 이제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19만 원, 20만 원대 안착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나와주고 나서 움직임을 봐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오늘 또 꺾여버리면 그게 또 물거품이 돼버리죠.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차트 주봉 차트로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희망을 하는 것은 제가 10년 차트 설명드렸잖아요. 10년 차트에서의 바닥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좀 되어 있으니 이게 한 63,000원 이탈자리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뭐합니까? 암묵적 동의하에 주가가 바닥이구나라고 판단하는 그 구간이잖아요. 삼성전자 주봉입니다. 주봉 상황인데요. 이 라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라인을 올리지 못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더 내려가 버리면 시장이 어떻게 깨진다는 건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지금 외인들의 수급 상황 자체가 시장에서
잡히는 듯 했어요. 외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외인 매수 그 포지션 자체가 지금 또 살짝 마음에 안 드는 게 이틀 동안 그래도 조금은 들어왔거든요. 보시면은 뭐 2,600억, 4,900억, 5,000억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또 3,000억 원대 매도가 나와요. 근데 또 하필 기관이 매도를 같이 해줘요. 그가 매수하던. 근데 기관 매도를 보니까 금융투자 쪽이에요. 거의 프로그램 매도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상황 정황상. 왜? 단기 급등 나온다 빠지는 모습이었으니까. 네. 그러면 시장이 만약에 기관과 외인들이 같이 매도를 양매도를 쳐버리게 되면은 급격하게 하락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약간 그런 흐름들이고 이래저래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 삼성이 저는 뭐 한 달에 뭐 한두 차례씩 매수하면서 분할 매수하시면 쭉 수개월을 앞으로 가져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있긴 한데 그래도 현금 확보에 대한 전략은 유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문제는 또 뭐냐면 현대차랑 기아 얘기를 드릴 건데요. 돌려 세우는 그림이었어 이게 딱. 근데 또 깼어요. 또 못 올라갔어. 이게 제가 여기 라인을 한 2개 정도 이 현대차 이 여기를 항상 제가 라인을 2개를 긋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여기를 또 못 올라가네요. 뚫고 가는 듯 했는데 사람 진짜 보시면 여기 박스 자리를 제가 올해 3월부터 강조드렸잖아요.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때 기억하시나요? 이때 떨어졌다. 손절하실 분들 하셨겠지만 안 하신 분들 홀딩하셔라. 다시 올라올 거다. 말씀드리고 돌파 나오면 강하게 갈 거다. 이 라인 돌파가 나오면 강하게 갈 겁니다. 슈팅 나왔고 지켜주고 가면 또 갈 거다. 다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라인 이탈 자리 뭐다? 요 장대 양봉 자리는 요 자리는 이익 실현 자리, 손절 자리가 될 수도 있다. 말씀드렸었고요. 다시 이탈 나오면서 돌려 세울 때 저 사인 드렸다가 다시 깨길래 뭐 했습니까? 네, 손절 나갔죠. 방송에서. 이 방송에서. 자, 그다음 다시 깼다가 다시 올라와서 살리는가 싶지만 다시 여기서 또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못 올라갔어. 이게 한번 내려왔다가요. 돌려 세울 때 3번 이상 반복되잖아요. 사람들이 그 이상 대응 잘 안 해줘요. 심리적인 부분인데 3번의 꼭지를 그리잖아요. 그다음 올라가기가 진짜 어려워져. 진짜 강력한 수급 모멘텀이 좀 붙어주거나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떨어지는 그림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약간 위태위태한 자리가 지금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저는 걱정인 게 시장이 이 상태에서 무너지게 되면은 그대로 깨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현대나 기아도 마찬가지지만 대응하실 때 현재 구간대 보유하고 계시거나 어쨌든 간에 요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하단 자리 있죠, 여기 하단 자리. 가격적으로 얼마가 될까요? 한 23만 7, 8천 원 되는 것 같은데 이탈 나오면은 23만 7천 원, 5천 원 잡을게요. 5천 원, 5천 원. 요 정도 떨어지게 되면은 이때는 우선은 현금 확보하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대응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시장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다른 좀 보면은 2차 전지 쪽으로는 에코프로 라인들이랑 해가지고 좀 살아나요. 저도 이제 사실 봤을 때 최근에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게 어느 라인이에요. 저는 이제 포스코 라인 본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방송에서 포스코 홀딩스 좋다 얘기 드리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엠텍 요 라인을 많이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이쪽 라인은 그나마 괜찮고 2차 전지도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2차 전지가 그나마 버티는 건 뭐냐면 해리스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나마 시장에서 바닥을 다지고 살만한 걸 봤을 때 그래도 더 이상 밀리지 않겠구나라고 판단하는 대형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버티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포스코 DX도 보시면은 그렇게 안 떨어지고 있고 다른 종목들은 조금 달라요. 이따가 AS 해드릴 거지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오늘 목표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 우선 중요한 점은 2차 전지는 그래도 괜찮다.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홀딩하시면 되는데 다만 다른 종목들은 조금 그 스탠스 자체를 다르게 봐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아셨죠? 시장 안 좋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점점점 뭔가 불안해지고 특히나 이번 달, 이번 주, 다음 주까지에서의 지표가 만약에 시장을 흔들 수도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은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방송 잘 보셔야 됩니다. 다른 방송 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간에 리딩해드렸던 거 아시겠지만은 시장의 움직임의 예측은 항상 정확하게 맞춰드렸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네,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대로 시총 상위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앞으로 시총 상위단 어떻게 흘러갈지 그 흐름들 꽉 잡아보시길 바라고요. 또 이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저희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저희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신 그 어떤 종목이든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저희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속 위기가 바로 기회가 되는 이곳. 지금 바로 정호의 템베거 종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한미약품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매수가가 33만 1,50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한미약품 현재 1.28% 올라서게 되면서 31만 7,500원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아무래도 전거래일 제약바이오가 워낙 강하게 밀려났다 보니까 이 한미약품도 그 추세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까지는 아직까지 생보법 이슈가 조금은 남아있죠. 이 이슈에 맞춰서 조금 더 가지고 있어봐도 괜찮을지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네, 한미약품 33만 원 정도시고요. 아직 경영권 분쟁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월 말쯤인가 28일인가 그때 임시 주총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요 근래 매수하신 것인지 일전인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으나 이게 요 구간 자체가요. 좋은 자리였던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딱 보면은 나름의 꽤나 횡보했었던 그런 구간 자체가 눈에 들어오니까 이게 한번 돌파가 시점이 나와줘야 되는데 시장도 그냥 그렇고 여기가 꽉 차 있잖아요. 이거 왜 자꾸 맞고 떨어지는 거지?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요 라인 자체가.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저 과거치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33만 원, 34만 원 자리가 참 계륵 같은 자리가 됐어요. 한미약품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올라오면 다시 이 자리에서 싸울 거예요. 그래서 손실은 안 나실 거예요. 손실은 안 나시는데 그냥 적당히 나오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수익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올라오면 나오세요. 아셨죠?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올라오면 나오세요. 손실 안 나실 겁니다. 네. 다음으로 솔로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일주일 전 이 다이소에서 충전기 대란이 발생하게 되면서 솔로엠의 주가가 다시 한번 들썩이게 됐었죠. 현재 이 솔로엠의 매수가 24,000원에 35% 비중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이 시각 0.48% 약하게 밀려나게 되면서 25,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이 솔로엠의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네, 솔로엠을 요즘에 증권사의 보고서가 굉장히 좀 이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DB, 키움 등등에서 잘 나와주고 있고요. 매수가가 24,000원이세요. 여기 자리. 네, 여기 자리인데 자, 보시면 매수하시고 나서 이제 계속 하락을 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래 매수하셨다면 그럴 것 같고요. 근데요. 아직 큰 바닥 자리에서 돌리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웬만하면은 문제 없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27,000원까지. 별다른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장이 안 빠진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27,000원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위로 갈 거예요. 시간은 걸려요. 만약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게 될 경우에는 조금 밀릴 수도 있겠죠. 약간 좀 흔들릴 수도 있겠는데 내려오더라도 다시 가는 그림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추이에 따라서 시간에 적고 많아짐은 있을 거예요. 그거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매수가까지 가는 건 문제 없다.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추후에 얼마의 수익을 낼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우선은 한 25,000원 넘어간다 싶으면 그때는 다시 한번 기억하셨다가 연락 주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 징검다리 휴일을 앞두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든든하게 점검을 해보셔야겠죠.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또는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이 단 3가지입니다. 3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투자 고민 완벽하게 해소를 하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저희가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KCTC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 나와줄 줄 알았는데요. 매수가가 5,680원 그리고 2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할게요. 보합권에서 머물게 되면서 5,360원 선에 지나가고 있는 KCTC. 이 항만 노조 파업의 그림자가 본격적으로 들이우면서 지금은 보합권이지만요. 이 전체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오늘 5일선 위로 띄우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항만 노조 파업 조금 더 모멘텀이 오랫동안 갈까요? 네. 자, KCTC 5,680원짜리시고 등락이 있을 때 매수 대응을 좀 하셨어요.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반등이 나오면 그래도 매수가 위로 움직임은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높게 오지 마시고 한 6,000원 근처까지 한번 보시죠. 6,000원 근처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이 있으려나 모르겠다. 없을 것 같긴 한데 역시나 안 좋네요. 수급 상황은. 근데 기타 법인 쪽 매수가 혹시 뭐지? 자사주 매입인가요? 체크는 못 해봤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네요. 우선은 좀 어서 매수가 땡겨왔다는 게 눈에 들어오고 실적 이슈야 뭐 딱히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워낙에 튼튼하니까 괜찮고 문제는 없겠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가 핵심일 것 같은데 근데 차트 펼쳐보다 보면은 이 자리가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한 번만 이겨내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자면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들은 여기 뭉쳐 있는데 당연히 올라오면 뭐예요? 못 올라가면 정리하지. 그렇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다시 갈 거예요. 다시 올라가. 매수가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면서 나와주려면 7,000원짜리 안착은 필요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라서 저는 우선은 6,000원까지는 우선은 보자. 뭐 6,000원 넘어갔는데 또 더 올라갈까 봐 못 팔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만족하세요. 6,000원 정도 보고 대응하시고 만약 그때가 더 궁금하신다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봐드릴게요. 아셨죠? 네, KCTC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가스공사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52,000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0.32%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46,500원 선에 거래 중인 이 한국가스공사. 매수가를 보니까 설마 이 지난 9월 초에 들어가신 건 아니겠죠. 좀 다소 매수 단가가 높으신데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지 조금 더 매수 분할적인 접근으로 해봐야 할지 아니면 여기에서 정리해야 할지 지금 바로 들어보고 올게요. 네, 한번 진짜 큰일 날 뻔했던 종목을 외인과 기관들이 종목을 살려주면서 8월, 7월부터 해서 이렇게 올려놔 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대왕고래 테마도 있고 이래저래 뭐 나쁜 소식은 없으니까 긍정적인 상황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올라가기가 조금 버거운 모습이에요. 근데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근데 거래가 좀 막 붙진 않거든요. 뒤로 더 당겨 볼게요. 이유라는 게 있어요. 역시나 이유라는 게 있죠. 어떤 이유가 있나요? 자, 여기 라인 하나 그어볼까요? 자, 잘 보시면 올라가다가 왜 자꾸 못 올라갈까? 왜 자꾸 못 가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기만 보시면 안 되고 여기 과거치를 다 보시면 해답은 있죠. 꼭지 자료도 약간은 있긴 하지만 여기보다는 여기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보세요. 여기 바닥과 상단에 나름 그 가운데 정도 해당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매물벽 자체가 여기 구간이 꽤나 두껍게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가는데 상당히 좀 버거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특히 한가스공사는 장투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짧게 단기 대응을 하시는 분들보다 장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 과거에 수년 전에 물려 계셨던 분들 자체도 현 상황에서 여기 올라오니까 뭐예요? 네, 정리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종목이 올라가려다가 말고 올라가려다가 말고 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좀 보였던 거죠. 이때도 결국 마찬가지고 뭐 이슈 테마적으로 갔던 건 좋았지만서도 결국 이 그림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매수가 위로는 다시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건데
그때 보고서 대응 저는 가능한 한 그냥 짧게나마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큰 급등이 나와서 큰 수익을 주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종목이에요. 단 손실은 안 나실 테니까 보유하셨다가 매수가 위로 좀 올라오면은 적당한 수익을 보시고 그냥 빠르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징검다리 휴일을 앞두고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점검 신청 주고 계신데요. 저희 아직까지도 자리 남아있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에게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무료로도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고민 저희에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DXVX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2,900원에 그리고 20%의 보유 비중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2.96%가량 다시 한번 반등 힘을 주고 있는 DXVX 2,78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지금 시각 사모펀드 쪽에서 계속 매집 흐름이 나와주고 있네요. 전문가님, 조금 더 가져가 보면 매수가까지 탈환 금방 가능할까요? 네, 유증도 있었고 이래저래 주가도 좀 힘이 들었었던 부분도 있었고, 네,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그런 좀 상황이네요. 어디 보자. 빠질 만큼은 좀 빠졌고, 공시상황 잠깐 볼게요. 주주 변경은 실권주 일반 공모 자율공시 통해서 9월 13일 날 신주 상장 예정인 오늘인데 이틀 전부터 해서 이제 권리 공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이제 목요일부터 해서는 권리 공매도가 있었겠죠. 그래서 목요일 날 보시면은 갭으로 떨어졌던 거예요, 이날이. 그래서 오늘 이날, 그래서 이날 장 12%까지 빠지고 출발을 했다가 올라간 거예요. 이날 권리 공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물량들은 거의 다 이제 소화가 된 것 같아요. 단가를 이제 보니까 2,900원 정도 되시는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해서 중요한 게 회사가 과연 어떤 식의 성장을 좀 보일 것이냐. 그리고 보면은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 이슈도 있는데 취득금액 223억이었다. 5,000원. 네. 뭔가 이제 자금적인 부분에서 증자를 했던 이유가 명확하게 좀 보이네요. 금액으로는 423억 원치의 금액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발행했던 거 사채 취득액 223억, 이것도 소각은 안 할 것 같고, 그럼 이걸 올려줘야 되는데 단가가 5,000원짜리거든요. 올라가지 않을까? 자, 근데 보통 이제 유증하고 나면은 유증했다고 공시가 이때쯤 뜨는 것 같은데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헤매다가도 다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판단은 조만간 바닥은 확인하고 반등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조금 걸리시더라도 아까 보니까 만기 전 취득한 이 수량이 있는데 이거를 소각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 여기 보시면은 향후 처리 방법에서 향후 이사의 결정에 따라서 재매각하거나 소각을 한다. 그냥 이렇게 해놨거든요. 나중에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주면서 여기 단가가 보니까 5,000원짜리, 5,010원짜리인데요. 5,010원인데 이거를 나중에 정리하면서 회사에서 이 200억 가량의 자금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매각을 할 거예요. 네. 그렇다는 것은 주가에 뭔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향후에 지금부터 해서도 그 생각이 지금 들어요. 조금 더 딥하게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전환사채권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뭔가 회사에서 뭔가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서 바람을 불어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된다면 저는 1차적으로는 그래도 무조건 올려놔야 될 구간 자체 5,000원이다. 5,000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 시간은 걸려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아마 저와 생각이 같으신지 모르겠는데 베팅을 하신 것 같기도 해서 홀딩 하시고요. 홀딩 하시고 한 5,000원 넘어가면 그때 다시 한번 고민해 볼게요. 지금은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매수 대응을 하고 가져가야 될 종목이 맞는 것 같아요. 신규적인 접근도 떨어질 때마다 매수 대응을 해도 나쁘지 않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5,000원 넘어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다음으로 농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단가가 다소 높으시네요. 43만 1,000원 그리고 15%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보고 올게요.
현재 1.27%가량 밀려서게 되면서 38만 8천 원 선에 거래 중인 농심. 다시 한번 좀 주가 흐름이 되돌리는 모습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소 매수가까지는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예, 만약에 이제 물류 대란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파업 이슈가 생겨버리게 된다면은 관련 식자재 관련주들은 죄다 오를 겁니다. 그래서 농심도 그에 따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가 바닥 구간이라 판단을 하고요.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수익도 나실 겁니다. 얼마 보시면 되냐면 우선은 45만 원까지 말씀드릴게요. 45만 원 오면은 다시 연락 주시면 되고요.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다. 홀딩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해보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강력한 AS 종목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 상승률과 더불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분석해 주시죠. 네, 몇 개만 보도록 할게요. 자, LG 생활건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생활건강이요. 지난주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최고 수익률 기준으로 14%를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거의 지금도 이제 근접한 상승률이라서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도 10%가량은 수익이 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차트가 완전 죽어 있다가 돌려 세웠어요. 이런 흐름도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역시나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은 아모레G를 볼 건데 아모레G도 차트가요. 굉장히 이쁘게 가고 있어요. 제가 목표 주가를 얼마를 봤습니까? 3만 원 보지 않았습니까? 1차로. 네. 3만 원이 이제 코앞에 있네요. 어느새 수익률도 10%가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대로 역시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인데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목표가를 제가 26만 원. 이 종목은 한번 수익을 실현했다가 다시 한번 매수 사인을 드렸고요.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갑니다.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가에서도 10% 가까운 조금 수익을 내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은 현재 3%가량 상승 중이고 오늘 장중에 몇 프로까지 갔네요. 5%까지 상승이 나왔었네요. 자, 목표가를 한 26만 원 잡았던 거는 특별한 건 아닙니다. 여기 하단 라인에 맞춰서 도달 가능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은 이런 추세 라인들의 종목을 잘 고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이제 딱 도달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고 제가 사인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1차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엑시코는 어제 금요일 날 살짝 좀 조정이 나오고요. 오늘도 조정이 나오다가 좀 반등이 있긴 한데 생각보다 별로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상승을 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라인을 제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저점 라인이 13,700원인데요. 13,000원 이탈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꼭 수익 실현하셔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최근에 추천을 좀 드렸죠. 자, 이 종목을 사인을 드리고 나서요. 바로 그냥 오늘 5.7%까지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로봇주들을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강조를 드렸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스맥, 로보스타, 엔젤 로보틱스도 반등이 나쁘지 않았고요. 유일 로보틱스 차트 보세요. 되게 이쁘게 움직이잖아요. 보핏 이슈예요, 보핏. 다른 게 아니라 삼성 보핏 이슈가 조금 갑자기 또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출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휴일을 낀 상황에서 출시는 좀 애매할 것 같고 다음 주나 아니면 다음 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안으로는 분명히 이슈가 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트 상황으로도 상당히 조금 바닥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돌려 세우고 딱히 매수하시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자리도 아니었기 때문에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테마 자체를 설명을 드리고 종목을 요즘 많이 껴서 설명을 드리는데
추천을 드리고 바로 다음 날이나 아니면은 뭐 일주일 안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요즘에. 예. 그래서 종목 추천에 있어서 약간 테마를 제가 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 예측할 수 있는 테마에 대해서. 요거 다음으로도 좋은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없지만 시장이 징검다리라서 약간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 보다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우선은 레인보우는 잘 홀딩하시고요. 또 좋은 종목으로 찾아뵐 테니까 방송 매일매일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텐베거 메이킹까지 저희 다 같이 맞춰봤고요. 저희는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3가지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미국 9월 PMI 또 이어서 일본 이시바의 당선에 엔캐리 청산 우려가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고요. 또 우리 시장은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 확인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현금 확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보지 못해서 정말 아쉬운데요. 저희 다음번에 계속해서 공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